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정치 관련 영상을 만들 때는 법적인 논리나 법 이론이나 보다는 저는 상식에 기반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핵심 줄기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법리 논쟁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니면 정치권 패널들에 의해서 열심히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만한 법상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잖아 하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 파업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치혁명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또 지금 퇴진 명령을 받고 있는 민주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이상민 장관을 행정자치부로 임명한 거, 왜 그랬을까? 인사 문제에 그렇게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이 사람들을, 두 장관을 법이 집행되는 중요 기관에 장관으로 앉혔을까? 이제는 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리 원칙주의자입니다. 법리에 기반한 법치 원칙주의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인사권을 가졌죠. 경찰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장관입니다. 지금 검수완박이 되면서 많은 범죄 조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일부 조금만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혜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고쳤습니다. 고친 게 아니라 융통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민주노총과 결전을 앞두고 이러한 장관 임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배짱, 불법을 저지르면 몇 배의 손해를 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민주노총,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불법자들은 용서 안 하겠다. 불법을 저지르면 용서 안 한다. 다 때려잡겠다. 이런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걸 때려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법치가 원칙대로 진행돼야 되죠.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집행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편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는 배짱을 가지고 전쟁 선포를 할 테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는 원칙대로, 재판도 원칙대로 판결이 나면은 반드시 손해가 가게, 다시는 그 운전면허, 영업면허를 회수하고 다시는 주지 않는다. 생계를 끊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생계를 끊겠다는데 용감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법이 물론 팥죽처럼 민주노총에 관대하게 법칙행위 됐기 때문에 이들이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간과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한 것이 천명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범, 그렇죠?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겠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내 손아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바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좀 먹더라도 그래 당신이 우리 대통령 만들어줬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바로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는 구치소를 하나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어지러졌던 범법활동 계속 윤석열 정부 내내 이것만 바로잡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배짱은 윤석열 대통령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 원칙의 후속 법적 처리는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이 법치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편대의에서 대한민국은 정상, 원상복귀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이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배짱이 그냥 중간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우선 지하철 파업이 하루 만에 해결됐습니다. 철도공사 파업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노조도 민주노총 탈퇴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 개시 명령을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했습니다. 우선 시멘트, 레미콘 노조에 1차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뭐냐? 이 운송업자들은 다 노동자라기보다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는 건 자기들이 영업 사업 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각자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신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받는 그때부터 바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영업면허권을 뺏겠다. 영업면허증을 취소하겠다. 밥줄을 끊겠다는 게, 밥줄이 끊길래 노동운동 파업을 계속할래 선택하려는 거죠. 그죠? 우선 지금 시멘트 노조를 했지만 앞으로는 정유 노조, 국민의 발을 묶는 정유 노조, 이거는 국민 생활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것을 수출, 국민 경제, 한국 경제를 볼모로 이걸 잡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 시멘트 운송 노조를 가장 먼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것은 국민의 주택을 볼모로 잡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이 원하는 날짜에 입주를 못하면 너무너무 손해가 많은 거죠. 은행 금리 부담, 또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그 생계 불안, 또 이 주택 건설 회사들의 금융 부담, 너무너무 많은 집약적인 경제 손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멘트 운송 노조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 노동자들이 지금 자기 위치로 와서 본업으로 돌아와서 운송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노총이 서서히 와해되고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도미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민주노총의 파업은 약화될 거 아닌가. 이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에 딴 거 하지 않고 이 노동운동만 정상화를 시켜도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한동훈 장관의 그 또 원칙주의의 그 능력, 파워 가지고 얼마든지 이번에는 이 정부에서는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파업은 아마도 붕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딴 거 생각하시지 말고 민주노총만 원상복귀시키고 붕괴시켜도 인류,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